안녕하세요. 한큐노스 탐지 조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남방배관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왔고요. 일산에 있는 그 대화마을 3단지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난방배관임이 거의 확실시 되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온수, 냉수, 계량기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온냉수가 아니라고 하면 난방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변수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뭐 많거나 남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지 뭐든지 이렇게 일이 꼬이지 않고 순리대로 잘 흘러갑니다. 자, 밑에 집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밑에 집 보니까 곰팡이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많이 있고, 자,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곰팡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천장 부분에도 이렇게 많이 젖어 있고요. 벽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물 번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난방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있는 배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랐던 이유는 계속해서 누수가 되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난방 메인을 잠궈 놓으셨다고 하네요. 안방 쪽에서도 누수가 보이고, 지금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천장에도 이렇게 누수가 있습니다. 난방을 잠궈 놓아서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고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난방하고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키려면은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래 그럼 올라갈게요. 그럼 얼른 해. 뭔가 뭐 켜야 되나 봐요. 제가 뭐 키는지 몰라가지고 못 가가지고 그리고 저 업소에 따라서 뭘 잠그고 있다 가요. 여기서 전용비가 있게 되는 거네요? 예약이요? 이쪽에?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네, 이렇게 누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시 난방을 가동을 하기로 합니다. 메인 밸브를 다시 열기로 그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 천장 그 커튼 박스 쪽이에요. 여기는 거실. 커튼 박스 쪽에도 이렇게 누수 증상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도 이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도 지금 군데군데 누수 흔적이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 있으면 열화상 카메라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물기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쪽 벽면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좀 피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몇 번 닦았거든요. 이제 윗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윗집입니다. 윗집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와요? 네, 여기서부터 요만큼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찾으려고 볼게요. 여기 증상이나 이거 이상 증상 같은 거 있었어요 혹시? 방 여기 물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이쪽에? 네, 뭐 다달이 한 번씩은 닦은 것 같아요. 여기? 네네, 여기 전반적으로. 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 물이 올라왔어요? 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사진 저희 사장님한테 네, 사진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진을 봤고요. 주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루에서 물이 지금 닦아도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 마루 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물이 계속 올라와 있고 지금은 말라 있는 자국이 보입니다. 자, 여기도 누수가 있었던 흔적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난방을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태고요. 난방관, 관로 등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사 안내문을 이렇게 붙여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자, 이제 누수가 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니까 탐지에 들어갑니다.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이쪽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마루에서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지금 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굴착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뿌레가를 쓰지 않는 이유는 난방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하고 너무 깊지 않게 얇게 붙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레가를 사용하면은 난방에 이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도 수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누수 의심 지점을 한번 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자, 난방수를 이렇게 많이 뺐는데도 물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건 같은 영상이고요. 자, 누수가 되고 있는 배관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관의 상태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보시면 이게 배관인데 엑셀 배관이에요. 근데 색깔이 이상하죠. 여기는 이게 이제 원래는 투명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느낌이 이제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파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크랙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햇빛에 이렇게 엑셀 배관이 노출이 많이 되면 이런 식으로 경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배관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배관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엑셀 배관이 경화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한 20년 정도 좀 지난 아파트예요. 그리고 자재관리가 이제 미흡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초에 시공을 할 때 엑셀관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적인 배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에 육안으로 보면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햇빛에 노출이 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흐르면서 아무래도 장기간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배관은 경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랙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누수 지점을 한 번에 찾긴 찾았지만 여기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해요. 이 배관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커팅을 해서 부속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부속을 연결을 해도 여기에 이렇게 크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에서 또 재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배관, 상태가 좋은 배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깨도 되는데
배관을 더 많이 깨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수리가 가능한 정상적인 배관을 찾기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까도 계속 배관 상태가 이렇다고 하면은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수리를 해봤자 어차피 뭐 건들면 부서지는 그런 상태의 배관이기 때문에 전체 배관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전체 배관 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쉽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배관을 파도 계속 상태가 좋지 않은 배관들만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크랙이 쭉 가 있고요. 이런 곳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계속 이렇게 팔 수는 없어요. 수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배관을 정상적인 배관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조금 더 파보기로 합니다. 근데 범위를 무한정으로 계속 팔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냥 쉽게 그냥 전체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에요. 애기도 갓 돌 지난 애기도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근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난방 공사 전체 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는 않죠. 최소 며칠 이상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입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공사하는 동안 짐도 다 빼야 되고요. 난방은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사를 가야 하느냐?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 이사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이사비를 지원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첫 번째로는 바닥을 철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겠죠. 바닥 공사, 마루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자, 이렇게 누수 이슈가 있는 그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마루보다는 장판을 권해드립니다. 요새는 좋은 장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사할 때 마루는 걷고 공사하고 그냥 미장하고 덮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마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거는 재사용이 안 됩니다. 철거를 하면. 그러면 다시 또 마루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누수가 한번 있었던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마감재들보다는 장판 마감재를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바로 누수 탐지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까보다 보니까 계속 찾았어요. 이 정상적인 배관, 여기는 정상적이지 않죠. 크랙도 많이 가 있고, 그나마 여기가 좀 이제 살릴 수 있는 배관이었고요. 여기가 A 지점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 배관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스라져 버리죠. 엑셀 배관은 사실 망치로, 새 배관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힘껏 내려쳐도 정상적인 배관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랙이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배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B 지점을 찾았습니다. B 지점을 찾고 연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A 지점이 있고요. 지금 누수를 이런 배관이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정상적인 배관은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크랙이 지금 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크랙이 가 있고 상태가 좋지 않고요. 여기가 A 지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B 지점인데, 이 A 지점하고 B 지점을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커팅을 하고요. 이 배관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여기는 다시 새 배관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는 제거를 하고 다시 기존에 있는 배관에서 이런 식으로 새 부속을 가지고 연결을 해주기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부속으로 연결을 하기로 합니다. 기존에는 여기는 엑셀관이고요. 기존에는 엑셀관이었는데 여기는 엑셀 전용 부속을 사용하면 여기를 이제 잡고 조여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잡고 조여야 되는데 배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잡고 조일 때 여기에 굉장히 데미지가 갈 수 있어요. 배관에, 기존에 있던 배관에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은, 정상적인 배관은 최대한 스트레스가 가지 않게끔 살리고, 새 배관으로 연결을 할 때는 원터치 부속을 이용해 주기로 합니다. 이거는 삽입형 부속이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에 있던 엑셀 전용 부속 이렇게 조여서 돌리는 그런 공구보다는 훨씬 더 좀 배관의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래서 이 부속을 좀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진 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 B 지점을 커팅하고 이어주기로 했죠.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자, 이런 배관은 엑셀 전용 부속을 쓰면 좀 위험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구를 잡고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배관 쪽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 부속을 사용해서 이어주기로 합니다. 자, 이럴 때 슬리브도 꼭 잊지 말고 넣어줘야 되겠죠. 자,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4kg 조금 높여서 올려놨는데 그대로 4kg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기 아까 A 지점 그리고 B 지점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서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쁘게 공사는 잘 됐고요. 기존에 있는 엑셀관을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휘어서 외력을 가해 보니까 금방 부러지고 깨지더라고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상적인 쌩쌩한 배관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공사를 한 부분에서 만약에 재누수가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AS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좀 터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만큼 배관이 좋지 않습니다. 정석대로라고 하면은 원래 배관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 배상 그 특약 이 보험에 좀 가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보통 화재 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임대인이겠죠. 세에 들어있는 분들이 임차인이고, 그래서 이때는 임대인 배상 특약.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집에 뭔가 누수라든지 화재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누수가 되면 누수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랫집에 있는 피해도
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들어놓는 게 굉장히 안전하죠. 특히나 한번 이렇게 누수가 있던 집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가입을 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공사한 데는 이제 공기압을 다시 한번 걸어서 공사 진행한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 배관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도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판단을 했는데 누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여기 찾았던 지점은 이쪽인데, 이쪽에서 배관 여기서 이 정도만 까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상적인 배관을 찾기 위해서 여기랑 A 지점 그리고 B 지점까지 계속 깨나가면서 찾았던 그런 현장입니다. 원래는 한 이 정도까지 여기랑 여기까지만 찾고 이거는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배관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까다 보니까 다행히도 조금 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나왔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수리하는 거는. 그렇지만 세입자 나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좀 난방을 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긴급 조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누수 공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미장까지 마무리했고요. 마루는 다 마르고 나서 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상으로 한큐 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조금 있으면 새해네요. 아니죠, 새해는 됐는데 조금 있으면 설날이네요. 설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